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10시쯤에 말이죠. 슈퍼문이 6년 만에 가장 큰 슈퍼문이 뜬다고 합니다. 예, 기억해 주십시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서울 강서구 일대 무인점포 3곳 털고 자기 나라로 도주한 중국인 절도범 저놈 정면샷이 제보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이날은 경기 부천이었습니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매만은 저렇게 선명히 찍혔습니다. 이자가 다시 한국에 오지 않는 한 검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공개 수배해 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나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의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서해선 열차입니다. 앞에 앉은 승객이 신발 벗고 발을 막 저렇게 비벼대서 냄새가 저한테까지 제발 신발 좀 신어라 하신 신지희님. 자, 지난주 진영 단감 축제 다녀왔습니다. 꼬치 먹고 이렇게 버리고 간 인간들이 있네요 하신 황정희님. 자, 24살 베트남 유학생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상가 유리문과 충돌해서 일부 파손이 됐어요. LG전자 베스트샵 대구 범어점이었습니다. 수리 비용은 무려 600만 원. 유학생 신분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지점장님은 제 딱한 사정을 듣고는 수리비를 전액 부담해 주셨어요.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신 당수원 호아님. 예, 감동적이네요.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아내 통장으로 횡령입니다. 자, 그제 가수 성시경 씨가 10수년을 함께한 매니저에게 큰 사기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자, 성시경 씨 측은 자세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데 그 매니저 주변에서 폭로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가 가수 성시경 씨가 전 매니저에게 금전 피해를 당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의 매니저와 관련된 내부 폭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성시경 씨의 공연 스태프라는 한 누리꾼이 SNS를 통해서 밝힌 건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공연 당시 성시경 씨 매니저가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지급되던 초대권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VIP 티켓을 따로 판매한다며 자신의 아내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금액만 몇 억이라고 해요. 이 누리꾼은 매니저가 암표를 단속한다더니 오히려 VIP 티켓을 빼돌렸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3년 성시경 씨가 SNS에 자신의 콘서트 티켓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려던 암표상을 찾아내 예매를 취소시킨 소식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암표상을 찾아냈던 매니저가 실제로는 콘서트 표로 수억 원을 챙긴 건데요.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누리꾼은 이건 세 발의 피라며 충격적인 내용들이 더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아니, 수억을 챙긴 게 세 발의 피면 도대체 얼마나 해먹은 거예요? 자, 돈도 돈이지만 관계성이 문제입니다. 성시경 씨가 상당히 아꼈던 사람 같아요. 지금도 보이고 있는데 유튜브에 같이 출연한 적도 많이 있고요. 10년 정도 이상 손발을 맞춰온 인물입니다. 본인 결혼식 날 축가도 불러주고 전액 결혼 비용 됐습니다. 성시경 씨 결혼 직접 비용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성시경 씨가 축가 잘 안 부르거든요. 그 정도니까 아주 친분 관계가 높다고 봐야 되고 지금은 일단 유튜브 비공개된 상태인데 성시경 씨가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몸과 마음, 목소리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주 한 주 유튜브 방송을 좀 쉰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자, 혼자 자취하는 딸한테서 갑자기 온 의문의 까똑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까똑. 엄마, 집에 모르는 아저씨가 엄마 친구라고 찾아왔어. 이 양반 들여보내줘? 깜짝 놀란 엄마. 얘 무슨 소리야? 말 같은 소리를 해. 저 인간을 왜 순식간에 집에 들어온 남성 어느새 딸집 소파에 앉아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 자, 걱정만 하는 엄마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 어떡해. 엄마 올 때까지 나 기다리는데 저 사람. 얘 전화 너 왜 안 받아? 전화했지만 받지 않는 딸. 엄마 속은 타들어가기만 하는데 그런데 저 남성 아니 왜 내 뒤에 있어? 사반 스튜디오까지 들어. 자, 그렇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예, 김하나 아나운서 정말 이거 말이죠. 정말 AI 때문에 요즘 큰일입니다. 일단 설명 좀요.
저 남성 정체 진짜 사람이 아니고 AI로 합성한 가상의 인물이에요. 지방에 거주하는 제보자 얼마 전 도시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엄마 친구라면서 제보자 딸의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보자 딸이 제보자에게 이거 들여보내주냐고 묻길래 당황을 하고는 이 제보자가 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이후 딸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남성이 저렇게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있고 딸에게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딸이. 전화도 안 되고 이 제보자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인공지능 AI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아, 교수님, 이게 진짜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게 지금 어머님은 정말 죽다가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장난을 하죠? 네. 왜냐면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 거실, 주방, 침실 그대로를 알고 똑같아, 있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익숙한데 사람만 있으니까 이런 뭐 AI로 합성한 거다라고 상상도 못 하시는 분들은 너무 놀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래서 경찰이 정말 출동을 한 사례가 지금 다수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딸은 너무너무 뭐 죄송해요 이러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엄마는 너무 걱정을 하셨고 이걸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딸한테 화가 나서 제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진짜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뭐 부모님들 계시면요. 아, 진짜 이런 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샘플입니다. 다른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 이런 걸 워낙 조작하는 게 식은 죽 먹기 같아서 많이들 놀라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한테 이런 걸로 부모 그냥 놀래키지 말라고 혼찌검을 좀 내주세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여기는 한국이니까. 자, 한국에선 카페, 노트북, 휴대폰 맘 편히 두고 화장실 가도 된다는 국룰이 있죠. 이제는 그 말 취소.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숙소로 향하는 외국인 남성이다. 그런데 남성이 앉았다간 자리에 한 남성이 가방을 들고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죠. 자, 고민하더니 다시 의자에 그 가방 내려놓고 빈손으로 일단 갑니다. 자, 알고 보니 저 가방은 저 외국인 남성의 것. 자, 그런데 30분 뒤에 다시 찾아온 남성. 아까 그 놓고 간 가방을 챙겨 들고선 가만히 있자 뭐가 들었나 하면서 가방 안을 뒤지면서 홀홀홀 떠나더라. 손 변호사님, 저 가방 안에 노트북 완전 신형, 완전 비싼 노트북.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외국인 남성이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10월 26일 새벽 3시 반경이었습니다. 이때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 테이블 의자 위에 노트북 있는 배낭을 두고 깜빡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 남성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메라도 많고 사람들이 안 훔쳐간다. 그래서 이거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사라진 거죠. 그래서 건물 주인을 통해서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성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방을 들고 훔쳐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선 흘리고 간 전자제품 건들지 않는다는 국룰을 어긴 저자 극형으로 다스려야죠. 자, 근데 한국에 조금 다른 게 있죠. 아마 저 외국인의 모국은 어떤지 몰라도 얼굴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위치 추적 어플을 확인해 보니까 홍대에서 저렇게 잃어버린 노트북이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양주까지 갔어요.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이 되는 상태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굴은 지금 저희도 지금 가려놨는데 얼굴이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야지만이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예, 저 외국인 남성한테 사건 반장이 제보하면 저놈 잡을 수 있어요라고 그런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위에게만 고마워.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편에게는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이번 추석을 맞아 시누이가 가족여행을 추진하길래 시누이네 식구들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내내 시누이 부부는 어린 딸만 데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녔고 운전, 식당 예약, 시부모님 보필은 저와 남편이 모두 맡아서 했습니다. 심지어 뷔페에 가서도 시누이네 식구는 따로 앉아서 먹기 바빴고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음식을 떠다 드리느라 제대로 식사도 못한 채 나왔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의 여행이 끝났고 시부모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저희 부부의 몫이었는데요. 공항에서 시누이네와 인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헤어지기 아쉬워서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그러게 어머니 다음에 또 여행을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아유 우리는 너무 좋은데 우리 사위 고생시킬까 봐 그렇지. 애도 있는데 이번에 너무 고생했네. 아이고 고생은요 제가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제가 더 좋아요. 더 너무 좋아요. 참나 고생은 저희 부부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집에 데려다 드리는 내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사업을 하는 매부가 시댁에 용돈을 좀 많이 드리긴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도 우리 사위 하면서 각별히 챙기시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박 3일 내내 저희 부부가 챙겨드렸잖아요. 너무 서운해서 이젠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예,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를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밴댕이 예 아가 너 신랑은 아무 말도 않는데 왜 너 혼자 난리냐. 시부모 좀 챙긴 게 그렇게도 억울하냐. 너 시누이네가 애도 있고 돈도 많이 써서 그랬다. 어쩔래 동그라미. 오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며느리 어머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돈이 다예요. 저희도 저희 몫은 냈어요. 그리고 몸으로 때울 일은 저희가 거의 다 했다고요. 저야 남의 식구니까 그렇다 쳐요. 어머님 아들 수호 씨도 무시하는 거라고요. X. 자 일단 교수님부터요. 아, 네, 뭐 차별 대우하시려는 마음보다는 사이가 조금 더 어려워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도 즐겁고 행복하자고 간 여행인데 뷔페에서도 부모님부터 계속 챙겨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부모님 챙기고 댁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 너무 고맙다, 너무 수고했다 이 얘기가 뭐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의도된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결국은 표현이 의도되고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별을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몰래 이제 행동하시는 건 어째 막을 길이 없겠죠. 정말 좋거나 하면 뒤에 가서 사이 잘했다 뭐 이러면 되는데 보이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고 글쎄요, 막 의도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어머님 편을 든 손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뭐 용돈 많이 들었다고 차별 대우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세상에 완전히 공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딱 정확히 5대5, 50대 50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옛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행동하는 거를 너무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딱 평가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좀 오해를 부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 여러분들 루이비통님도 그렇고 덥다님도 그렇고 민트 투투투투님도 그렇고 다음에는 부부만 여행 가라. 다음엔 여행 같이 가라. 같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예. 왜 다들 해통령만 찾는 거야? 거기서 왔으니까. 메이드 인 통영, 해통령. 청정한 통영산만 깐깐하게 골랐으니까. 다른 육수와는 비교 못하지. 출신 성분이 남다른 육수, 해통령. 빠른 화력은 기본. 요리 매연까지 잡는 건 기술. 오, 공기가 다르네.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가스레인지도 나비엔 매직. 대한민국 레전드 쇼핑 축제 G마켓 빅 스마일 데이. 매일 전 국민 쇼핑 지원 쿠폰팩. 11월 G마켓에서 크게 찔러라. 빅 스마일 데이. 대전의 한 식당, 한 중년 여성 손님이 홀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식당 사장이 다가와 그 맞은편에 앉는데요. 이내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손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을 나가버렸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 아니야, 저는 돈 받아갈래요.
음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환불은 못 해드리고 그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은 그날 손님의 행동과 발언 때문에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대전에서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제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사건의 시작은 키오스크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4월 28일쯤이었는데 오후에 여성 손님이 중년인데요. 식당에 와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했는데 주문한 게 39,700원 결제를 했습니다. 손님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당연히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이제 보내죠. 조리를 시작하죠. 조리를 한 다음에 로봇을 통해서 보냈는데요. 문제는 서빙 로봇이 보내니까 손님이 알바생한테 내가 주문한 게 아닌데 왜 시키지 않았는데 왜 나왔냐고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니다 키오스크 통해서 손님이 주문한 게 맞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적인 항의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점장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말이 안 통하니까 외부에 있던 사장에게도 연락이 와서 식당으로 사장이 직접 갔습니다. 예, 그 점장한테 설명을 들은 사장님이 손님한테 이거 키오스크로 주문하신 거 맞습니다. 39,700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지만 손님은 계속 몰라 환불해 주세요. 막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네, 영수증을 보여줘도 계속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에게 사장이 조리가 다 된 상태로 나갔고 손님의 주문 실수라서 환불은 어렵고 포장해드릴 수 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손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바닥에 영수증을 획 버려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사장이 나중에 손님이 혹시라도 딴소리를 할까 봐 영수증을 다시 주워서 손님이 주문했던 지금 지금 이 모습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영수증을 다시 주어서 손님이 주문했던 음식들 중에 일부를 찍고 있었는데 손님이 다시 식당 안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놓였던 온밀면을 바닥에 들이붓고 나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장이 손님 앞을 막 막아서면서 바닥에 음식 이렇게 쏟으시면 어떡하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이 손님이 신고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신고를 했고 나가려는 손님을 막아봤지만 손님은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사장이 주차장으로 나갑니다. 손님은 이미 차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은 경찰이 올 때까지 잡아둬야겠다는 생각에 차 앞에 서서 못 가게 막고 있었죠. 자, 그렇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던 중에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 사장과 실랑이를 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입 닥쳐! 사장님은 당시 상황 직접 찍어 두셨습니다. 보시죠. 아니, 돈 받아갈래요. 이렇게 됐으면 난 돈 받아갈래요. 야 저희가 이거 치울 테니까 아니요, 내가 치울 테니까 돈 주세요. 아니 돈은 저희가 못 드리고요. 음식이 나왔잖아요. 그 기계를 내가 저쪽에서 PC 반사해서 이렇게 하다가 당연히 이게 내가 요금만 시켰으니까 16,900원이겠지 하고 누른 거예요. 그래요. 내가 확인 안 하고 누른 거 잘못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큰 내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주문해놓고서 저희가 잘못 주문했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취소를 해드리거나 음식을 나왔어도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 미국 영화에서 많이 들리는 그 표현인데 셔터. 자, 이 확인 안 하고 누른 건 잘못이라고 쳐요. 본인도 약간의 실수는 인정을 하는데 말이죠. 네, 본인의 이제 실수를 인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거나 막 음식을 저렇게 던져버리거나 이런 거는 너무 좀 기본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 사장님 주장에 따르면 나갔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시동을 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이제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음식도 버리고 막 욕도 했으니까. 그래서 경찰 불렀으니까 가지 말고 기다려라. 시동 꺼라. 어디 가시냐 이러면서 차 앞을 막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이 그 사장님을 앞으로 이제 본네트로 이렇게 두 번을 또 쳤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앞으로 볼까요? 와서 예. 뭐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동한 것 같습니다. 살짝 예. 저렇게
두 번을 이렇게 쳤던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더니 비켜라 이런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제 안 비키고 뭐 하는 거냐 내려라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대로 내가 이제 빛이 반사가 돼서 키오스크에서 실수를 좀 했는데 그래 내가 뭐 실수를 했다라고 치자. 그렇지만 이거 이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보시기에는 아니 뭐 한두 번 온 것도 아니라 그러면 키오스크 사용법 다 아실 텐데 이거 이제 와서 음식 다 나왔는데 환불해 달라 그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어로 욕을 하고 이건 참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장님이 이 손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죠. 큰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이거 하나 환불 못 해주냐고 뭐 그렇게 하는데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주장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매장도 한가한데 가서 확인했어야지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인데 제 음식을 그냥 바닥에다 버렸다? 솔직히 그보다도 모욕적인 게 없죠. 손 변호사님,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음식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음식을 쏟아내고 가는 거는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보는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데요. 실제로 이 업주는 처음부터 이 손님이 잘못을 인정 안 하고 환불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또 음식을 바닥에 버리는 것 때문에 큰 충격받았고요. 이건 너무 무례하다, 몰상식하다라는 생각에 법적인 조치까지 취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듯이 일부 또 온라인상에서는 이거 혹시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홍보용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키오스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직원은 밖에 정말 몇 명이 와서 뭘 시키는지 이걸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알바생도 일행이 더우니까 몇 그릇 더 주문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모욕,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손님을 고소했는데 네. 자,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죠? 불송치가 됐어요. 그것도 각하입니다. 각하는 뭐냐면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요. 일단은 업무방해도 되고요. 특수폭행, 모욕인데 업무방해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력이 없어서 업무방해 아니다라고 본 것 같고 폭행 고의가 있는데 다리에 충격한 게 그렇게 세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고의가 없으니까 특수폭행 성립하지 않고 모욕 같은 경우는 영어 욕이긴 한데 일시적 감정으로 혼자 표현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 세 개 다 지금 각하가 된 상황인데 전 다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경찰의 판단으로 불송치고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새롭게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 개 다 저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도 최소한 미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한 건데 차가 차만치로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다 그리고 그 영어욕 모릅니까? 알죠. 네, 다 아는 욕 아닌가요? 예.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방법이 또 있죠.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서울 광장시장을 찾은 한 유튜버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한 응대를 겪은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문한 노점 5곳 중 4곳이 불친절했고 주문하지 않은 고기를 추가해 값을 올려받은 상인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또 광장시장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광장시장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자, 바로 어제 구독자 149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 광장시장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비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3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아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날 유튜버는 노점 5곳을 방문했는데 그중 한 분식집에서 순대 주문했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섞으면 10,000원이야. 자, 당시 상황 직접 확인해 보시죠. 분식을 파는 곳에 가서 큰 순대를 시켰어요. 근데 순대가 가격표엔 분명히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10,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써있는 큰 순대는 뭐예요? 이게 큰 순대예요.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있는데? 여기랑 섞었잖아. 내가 아이고. 아니 여기는 8,000원 써있어가지고. 여기랑 섞으면은 9,000원이 되는 거야. 섞어달라고 했어? 이거? 아하, 박 변호사님. 이게 순대 저 또 예민하거든요. 예. 간, 허파 이게 뭐 다 다른데 간. 일단은
간을 먹고 싶은 사람하고 허파 먹고 다 달라요. 일단은 8,000원짜리를 주문했는데 큰 순대라 하면서 10,000원이라고 했다고 해요. 큰 순대. 왜 8,000원인데 왜 10,000원이냐 하니까 크기 때문에 10,000원이다라고 상인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큰 순대는 순대가 크거나 많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고기가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큰 순대고 그게 10,000원이라는 게 상인의 지금 설명입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 고기보다는 순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허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상인 마음대로 고기를 섞어서 요금을 올려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게 고기 섞어달라는 요청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사람마다 간신한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또 불편한 일들이 이어졌다고요. 네, 이날 이 유튜버는 5곳의 노점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4곳이 불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곳이 다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물론이죠.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칼국수를 먹을 때는 다음 칼국수에 김가루하고 고명이 더덕더덕 붙은 부른 면을 넣는 거를 봤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주장입니다. 네, 일단. 그렇지만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혹시 영상에 있거나 사실이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 왔는데 별일 아닌 거예요. 이 외국인들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상인도 여러 명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저는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방탄소년단, 그다음에 K-팝, 데몬헌터스 뭐 이런 걸 보고 너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고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너무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썼더니 그 댓글에는 심지어 나는 카드 결제기가 뒤에 뻔히 있는데도 무조건 현금 내라고 하시는 분도 봤다.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또 광장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서 뭐 대책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이 나왔죠. 상인회가 이 고발 영상에 나온 이 가게에 대해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도 있고요. 또 메뉴판에 정량을 표시하도록 서울시가 지도한 적도 있고 또 불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감시도 하는 대책까지 내놨거든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저때 있어요. 전집이 10일간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함께 15,000원짜리 모듬전 한 접시 주문했는데 너무 적잖아요. 좀 바가지 아니냐. 이래서 실제로 문제가 됐고 조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아무래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 번 왔다 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즉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단골이 아니라 지금 온 손님 이제 앞으로 안 온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좀 바가지 씌워서 좀 더 벌어도 지장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게 이렇게 고발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도 이거는 광장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다. 아무리 외국인 관광객 이런 손님들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망신이다. 이런 지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이 유튜버 주장만 전하는 건 아니고 상인회 측이 광장시장 상인회 측에도 연락을 해봤잖아요. 네, 저희 제작진이 직접 상인회 측에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 광장시장 상인회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노점 상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이 순대가 순대만 나오는 메뉴가 있고 이 모둠으로 나오는 메뉴가 있는데 주문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상인들에게 주문을 확실히 받으라고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또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이 분식집은 과거에 그 순대 가격으로 논란이 됐던 그곳과는 또 다른 곳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어갑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난동을 부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성은 택시 안에서 몸을 뒤집으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도 집어 던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최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그냥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의 한 지역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택시에 탔는데요. 이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주 희한한 난동을 부립니다. 일단 타자마자 뒷자리에 바로 누워버려요. 누웠네. 그리고는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서둘러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당시 폭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택시기사가 빨리 갈 수 없다고 거듭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남성, 지금 소리를 들어보시면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그만해라, 그러면 안 된다 말려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 남성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렇게 막 몸을 거꾸로 뒤집기도 하고요. 가고 있는 택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택시기사, 이 손님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고요. 유튜브 썸네일에 태극기 이모지를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는 도로에 꼼짝없이 갇혔고, 그런데 야 하면서 화장실 급하다고 하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했어야 할까요? 자, 남성의 기막힌 행동 끝이 아닙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Yes, yeah, go. Here. Oh, yeah. Yes. Okay, no problem. Very good. They are finished. 예, 아버지. 이것만 정상이야, 지금. 마지막에 아버지랑 통화할 때는 뭔가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 전까지는 짐승의 그런 소리 같은 걸 냅니다. 내 택시 내부를 발로 차기도 하고 택시 기사한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택시 기사가 사실은 말귀를 못 알아먹죠. 당연히 한국말이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결국은 소변이 급하다는 거거든요. 소변을 급하다고 하니까 결국은 택시 기사가 그것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소변.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저렇게 막 발로 차다가 물병을 줬다고 해요. 근데 그 물병을 밖에다 버리고 빈 물병에다가 결국은 소변을 봤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변 보고는 좀 조용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는 배고프다, 밥 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차가 가지 않는다면서 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던지고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렸는데 죽여버리고 싶다. 혼잣말도 이렇게 지금 저 영상에 지금 블랙박스 다 잡혀져 있는데 마지막이 더 충격적입니다. 마지막에는 봤다시피 네 아버지 하면서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전화 받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 겁니다. 자, 며칠 뒤 이 남성 자카르타에 있는 한식당에도 등장을 했답니다. 또 소란을 피웠답니다. 저희가 그 자카르타 한식당 직원과 컨택이 됐는데요. 자, 이 남성의 정체 이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토종 한국인 한식당 직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기실에 밥솥이 있는데 그 손님이 밥을 손으로 막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외모가 한국 분이라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막 때리려는 포즈를 막 취하면서 막 손님 방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이미 바닥에다 그릇을 던져가지고 국수 그릇이 깨져 있고 손으로 삼겹살을 집어서 바닥에 집어 던졌더라고요. 조금 이제 겁이 났는지 뭔지 저희 가게 대표 전화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이름에 이이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한국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 식당에서 일하는 이 직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일행 없이 혼자서 이 식당에 와서 삼겹살 2인분과 잔치국수 1개, 1개를 주문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뭐 그릇도 다 던져서 깨뜨렸고요. 삼겹살도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 난동을 부리고 또 심지어는 그냥 뭐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손님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준비하는 주방을 들어와서
밥솥에서 밥을 손으로 막 퍼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답니다. 그럼 이제 밥그릇이 내보냈는데 이 이모, 일하시는 이모가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같으니까 막 한국말로 말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대답을 영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도 말을 시켰어요. 예. 그래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이제 너무 무서워져서 옆방에 이제 식사를 하시던 한국인 남성 손님 2명이 있어서 좀 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와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음식값 한 5만 원도 안 냈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한식당 대표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죄송하다. 그릇도 깨고 너무 무례했다. 한국인 남성들에게다고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은 이모모시고요. 전화번호도 82로 시작하는 곳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국인 맞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인상착의인데요. 한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던 바로 그날 저녁에 현지 직원이 SNS에서 택시 난동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한식당에 왔던 그 난동 피운 남자, 그 밥솥에서 막 퍼먹던 그 남자는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더래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현지 직원이 또 아는 쇼핑몰 직원에게 이 남성이 최근에 쇼핑몰에서도 난동을 피운 적이 있다는 걸 전해 듣게 옷 된 같네. 건데요. 같은 옷입니다. 저희가 봐도 같죠. 이 쇼핑몰에서는 이 남성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마침 그 쇼핑몰 직원이 쇼핑몰에서 여행 가방을 구입하고 있다가 이 남성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됐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남성이 한국인인 걸 알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쇼핑몰 직원이 봤을 때 쇼핑몰 난동범과 택시 난동범이 동일 인물이고 식당 직원이 봤을 때 택시 난동범과 식당에 온 손님이 동일하니까 이 3건 모두 같은 한국인 남성의 소행인 것 같다라는 게 식당 직원의 주장입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네, 그리고 또 현지에서 이게 화제가 돼서 현지 매체가 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측에 질문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또 한식당 직원이 이 남성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이 남성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 영어로 내가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을 죽인 킬러다.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좀 무서웠다라고 하고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혹시 뭐 정신질환이나 또는 어떤 약물 마약 의심도 된다. 그 정도로 이상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거기에 왜 갔는지 언제 갔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현지 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그냥 넘어갔다가는 한국 교민 등을 비롯해서 피해자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빨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 3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조그만한 아이가 집 앞을 총총총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나타난 차가 설마 안 못 돼! 봤는지 그대로 돌진합니다. 아이를 덮치고만 차량 쭉 가고 나서야 뒤늦게 멈춰서요. 자, 그러면 차 아래에서 쏙 아이가 빠져나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아이를 살펴보는데 놀라울 정도로 멀쩡합니다. 왜 못 봤을까? 아이의 몸집이 작았던 덕분에 차 아래 공간을 쏙 통과할 수 있었던 건데요. 자, 문제는 저 운전자입니다. 면허도 못 딸 만큼 어린 데다가 번호판도 없는 차를 불법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아이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난 저 운전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물건을 사는 손님과 오가는 사람들로 가게 앞이 붐빕니다. 평화로운 그때 건물이 흔들흔들 천막이 무너져 내립니다. 뭐예요? 네, 상인이 얼른 천막을 받쳐드니까 머리를 감싸고 진 채로 쓰러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아까는 없던 사람이 한 명 눈에 띄죠. 바로 이 남성입니다. 이 남성. 분홍 옷 없었어요. 예, 건물 위에서 천막으로 뚝 떨어졌던 겁니다. 대체 왜? 알고 보니까 고층 외벽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미끄러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천막에 걸린 덕분에 남성과 행인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아주 시원하게 입은 남성이 인력거를 끌고 달리다가 돌연 번쩍 뛰어옵니다. 이 지역 명물이 묘기 인력거인데 이번에 벚꽃이라서 착한 퍼포먼스가 아주 대대로죠. 밑에 뭐라도 좀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올라가서 한 바퀴를 빙글 도는데 슉 어디 갔나 했더니 손잡이를 놓쳐서 꽈당 손님 말았던 겁니다. 저런 인력거가 뒤로 쓰러지면서 덩달아 우르륵 사람들이 다 넘어졌는데요. 손님들에게는 이런 실수마저도 아주 즐거운 모양. 아니 뭐가 즐거워. 아이고. 벌써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저도 캐나다에 간다면 꼭 한번 타보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밑에다 좀 뭘 좀 걸쳐라 좀. 불편해 보여요. 조금. 아이고. 저거 보고 싶으세요? 캐나다 가서? 안 볼 거예요. 캐나다를 못 갈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캣선반 맨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아래 칸을 툭툭 차 여기로 내려오는 거야.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순순히 들어주기 싫은지 애먼 주인의 머리만 툭 건듭니다. 좀 갈 수 있는데. 주인이 또 툭툭 일로 와. 치니까 내려갈까 말까 칸을 보더니 주인 머리에 살포시 발을 딛습니다. 설마. 어깨를 타고 후다닥 순식간에 내려와 버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고양이의 엉뚱한 행동에 결국 주인은 빵 터지고 맙니다. 청개구리가 따로 없는 것 같죠. 말을 제대로 듣는 법이 없지만 그게 또 고양이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이들 말 안 들어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